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당신.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일을 마치고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보는 것. 어떠세요? 혹시 클라이밍을 아시나요? 이 운동은 근육을 만들고 체력을 끌어올리는데 정말 탁월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제대로만 배운다면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클라이밍은 최근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었는데요. 한국에도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김자인, 이도현, 천종원, 서채영 같은 선수들이 높은 세계 랭킹에 올라 있고 각자 다른 매력으로 세계 무대를 평정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클라이밍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직접 해보기 어렵다면 눈으로 즐기기에도 더없이 재미있는 종목이랍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의 여왕 채널에서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전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로 47살이 된 평범한 회사원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 9시 30분에 출근해서 저녁 6시 반에서 7시쯤 퇴근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야근을 피하지 못하고 9시, 10시에 퇴근하는 날도 있고요. 저는 운동신경이 없어서 운동을 그다지 즐기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운동 경기를 보는 것은 재미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올림픽 같은 국제 경기를 보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양궁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을 보며 역시 우리나라 양궁이 최고야라고 말했고, 쇼트트랙에서 상대 선수들을 거침없이 추월하는 장면에서는 손에 땀을 쥐곤 했습니다. 태권도나 유도 경기에서 기술이 제대로 들어갔을 때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밴쿠버 올림픽과 소치 올림픽에서 피겨 스케이팅을 보며 감탄했고, 도쿄 올림픽에서는 수영과 펜싱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내는 걸 봤어요. 높이뛰기에서 우상혁 선수가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며 이런 종목에서도 우리나라 선수가 잘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포츠에 대한 제 관점이 서서히 넓어지고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강했던 종목들 말고도 새로운 분야에서 한국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선수들과 경쟁하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도 뭔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로 몸이 굳어가는 걸 느끼던 차에 평소와는 다른 스포츠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재작년 어느 금요일 점심, 회사에서 꽤 친했던 한 후배가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다들 내일 뭐 하세요? 저는 클라이밍을 한번 배워볼까 하는데요. 혹시 관심이 있는 분 있으세요? 클라이밍이라는 운동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동안 선뜻 시작해볼 생각을 못했었는데, 후배가 설명하길 요즘은 실내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클라이밍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핫한 운동이잖아요. 여자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번쯤은 경험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마침 새로운 운동을 찾고 있기도 했고요. 토요일 오전 11시 후배와 함께 집 근처에 있는 실내 클라이밍장에 도착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높은 천장까지 이어지는 인공 벽면에는 알록달록한 손잡이들이 박혀 있었고, 벽 앞에는 두꺼운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첫 방문이라 체험 수업을 신청했는데 직원분이 수업에 앞서 안전 교육을 해주셨어요. 클라이밍은 오르는 것만큼 내려오는 게 중요하니까 내려올 때의 자세, 특히 뛰어내릴 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밍화를 신고 초크라는 하얀 가루를 손에 묻혀서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벽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일단 같은 색깔 홀드만 사용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발도 마찬가지로 같은 색깔만 써주세요. 직원분의 설명대로 가장 쉬운 단계인 노란색 홀드를 잡고 조심스럽게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홀드를 잡는 순간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느꼈어요. 손가락 끝에 온 힘을 주고 몸을 끌어올리는데 평소 사용하지 않던 근육들이 모두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홀드로 올라갈수록 팔뚝이 당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계속 오르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마치 퍼즐을 푸는 것처럼 다음에 어느 홀드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게 되더군요. 첫 경험 이후로 클라이밍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클라이밍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다양한 종목으로 나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올림픽에서 치러지는 클라이밍은 크게 3가지 분야로 구성됩니다. 먼저 스피드 클라이밍이에요. 이건 정말 단순 명쾌합니다. 15m 높이의 똑같은 벽을 두 선수가 나란히 올라가면서 누가 더 빨리 정상에 도달하는지 겨루는 거예요. 보통 남자 선수들은 5초 내외로, 여자 선수들은 7초 내외로 완주한다고 하더군요. 스피드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홀드 위치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그 루트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요. 마치 달리기 선수가 트랙을 달리듯이 클라이밍 선수들도 정해진 경로를 최대한 빠르게 오르는 거죠. 순발력과 정교한 동작의 반복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볼더링이에요. 이건 제가 클라이밍장에서 처음 경험했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로프 없이 3-4m 정도의 낮은 벽에서 다양한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각 문제마다 시작점과 끝점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홀드만 사용해서 정상에 도달해야 합니다. 볼더링의 매력은 바로 이 문제 해결 과정에 있습니다. 단순히 힘만 세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순서로 홀드를 잡을지, 몸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 머리를 써야 합니다. 같은 문제라도 사람마다 키가 다르고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푸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세 번째는 리드 클라이밍입니다. 로프를 매달고 높은 벽을 올라 가장 위에 있는 홀드까지 오르는 종목이에요. 선수가 올라가면서 중간중간 로프를 안전고리에 걸어가며 진행하는데 정해진 시간인 6분 내에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가 승부의 관건이고 완등 선수가 여럿인 경우에는 먼저 완등한 사람이 승리입니다. 리드는 지구력이 가장 중요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볼더링처럼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서 완등할 때까지 계속 벽에 매달려 있어야 하거든요.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선수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6분 이상 오래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선수들의 경우 힘이 빠지기보다는 난이도가 높아서 완등에 실패하고 떨어지고는 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난이도의 구간을 해결하며 완등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스피드 종목과 볼더링, 리드를 합친 복합 종목으로 메달이 나뉘었다고 해요. 덕분에 각 선수들의 특기와 개성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클라이밍에 대해 알아가던 중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선수는 바로 김자인 선수였습니다. 한국 클라이밍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녀의 경기를 보다 보면 해외 중계진들도 그녀를 레전드라고 부릅니다. 김자인 선수는 2000년대부터 선수 생활을 시작해서 2010년대 초반부터 세계 리드 클라이밍계를 평정했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대표 선수가 된 이래로 지금까지 월드컵 리드 부문에서 통산 30회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세계 선수권 우승까지 거머쥐며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도 이런 대단한 클라이밍 선수가 있었구나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통 체력이 중요한 스포츠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김자인 선수는 달랐거든요. 2022년 샤모니 월드컵에서 35살의 나이로 우승을 차지한 모습을 영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떻게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저렇게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알고 보니 김자인 선수의 강점은 단순한 체력이 아니라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기술과 정신력이었습니다. 리드 클라이밍은 특히 루트를 읽는 능력과 효율적인 동작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젊은 선수들보다 오히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2017년에 국내 최고층 빌딩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맨손으로 오르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김자인 선수를 보면서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40대 중반에 제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게 전혀 늦지 않다는 확신도 생겼고요.
더욱 인상 깊었던 건 김자인 선수의 꾸준함이었어요. 10여 년간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국 클라이밍이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바로 김자인 선수 같은 개척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놓은 기반 위에서 이제 더 많은 후배 선수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고무적이에요. 그녀는 임신과 출산으로 파리올림픽에는 출전하지 못했지만 아직도 현역으로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자인 선수에 대해 알아보던 중 한국 클라이밍의 차세대 주자로 떠오르는 이도현 선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2000년생인 이도현 선수는 김자인 선수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선수였어요. 이도현 선수의 가장 큰 특징은 볼더링과 리드 두 종목 모두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김자인 선수가 리드 전문가라면 이도현 선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올림픽에서는 복합 종목으로 메달을 겨루기 때문에 이런 다재다능함이 정말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2023년 프라하 월드컵에서 이도현 선수가 첫 금메달을 따는 순간을 영상으로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동안 꾸준히 실력을 쌓아온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거든요. 특히 결승에서 마지막 홀드를 잡았을 때 잠시 어리둥절하다가 환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2024년 올림픽 예선 시리즈에서의 성과였습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복합 랭킹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최근 일본과 중국 선수들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유럽이나 북미 선수들이 주로 상위권을 차지하던 클라이밍계에서 한국 선수가 정상에 오른다는 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도현 선수를 보면서 느낀 건 젊은 선수의 에너지와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시도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가끔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이도현 선수는 SNS를 통해서도 팬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훈련 영상이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자주 올려주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클라이밍이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프로 선수도 결국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그 자리에 올라섰다는 걸 실감하게 돼요. 김자인 선수에서 이도현 선수로 이어지는 세대 교체를 보면서 한국 클라이밍의 미래가 정말 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클라이밍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인물이 바로 천종원 선수입니다. 이도현 선수가 차세대 주자라면 천종원 선수는 이미 검증된 베테랑의 저력을 보여주는 선수라고 할 수 있어요. 천종원 선수는 특히 볼더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입니다. 2015년과 2017년에 볼더링 월드컵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최정상급 실력을 입증했죠. 두 번의 종합 우승이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볼더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낮은 벽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종목입니다. 순간적인 폭발력과 창의적인 동작이 필요한데 천종원 선수는 이 부분에서 정말 뛰어난 재능을 보여왔어요. 특히 어려운 홀드를 잡기 위한 몸의 균형 감각이나 순간적인 파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는 아쉽게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세 종목을 모두 합친 복합 종목이었는데 천종원 선수는 볼더링에서는 좋은 성과를 냈지만 다른 종목에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한국 클라이밍계에는 큰 자산이 됐다고 생각해요. 올림픽이라는 최고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천종원 선수가 있었기에 후배 선수들도 우리도 충분히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천종원 선수를 보면 볼더링이 단순한 근력 운동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기본적인 체력은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같은 문제라도 접근 방식에 따라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천종원 선수 역시 현역 선수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테랑 선수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클라이밍은 나이에 상관없이 꾸준히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는 확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 여자 클라이밍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할 선수는 바로 서채연입니다. 2003년생이니까 올해로 22살이 된 젊은 선수인데 이미 세계 무대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서채연 선수를 처음 알게 된 건 그녀의 데뷔 이야기 덕분이었습니다. 세계 리드 월드컵에 처음 출전한 시즌에 바로 전체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보통 국제 무대에서는 몇 년간 경험을 쌓아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데뷔 시즌의 우승이라니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2021년 세계선수권에서의 우승이었습니다. 세계선수권은 월드컵보다도 더 권위 있는 대회인데 20살도 안 된 나이에 세계 챔피언에 오른다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때 시상식에서 태극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서채연 선수의 클라이밍을 보면 젊은 선수만의 유연함과 대담함이 돋보여요. 서채연 선수는 리드 클라이밍이 주 종목이기는 한데 최근 클라이밍 경향을 고려해서 볼더링 분야에서도 꾸준히 훈련을 통해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는 복합 종목에 출전해서 6위를 기록했어요. 메달권에는 살짝 못 미쳤지만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결선에 올라 당당히 경쟁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아직 나이도 어리니까 다음 올림픽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서채연 선수에게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실패를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경기 중에 떨어져도 크게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음에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자인 선수가 길을 열었다면 서채연 선수는 그 길을 더욱 넓혀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한국 여자 클라이밍이 세계 최정상 수준에 올라섰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도 서채연 선수가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아직 20대 초반이니까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활약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한국 클라이밍 선수들에 대해 알아가면서 저 역시 클라이밍에 더욱 빠져들게 됐습니다. 처음 클라이밍장에 갔던 날로부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직장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몸으로 벽을 오른다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손가락 힘은 부족했고 팔뚝은 금세 아파왔어요. 발끝으로 작은 홀드를 디디는 것도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초반 6개월 정도는 볼더링으로 시작했는데 태생적으로 겁이 많은 저는 몸을 던지는 기술들이 어려워서 일정 레벨 이상의 볼더링 문제를 푸는데 한계를 느끼고 정체기가 있었어요. 위험을 낮추기 위해 리드 클라이밍을 준비하는 지구력 위주의 암장으로 바꾼 후에 난이도는 크게 오르지 못했지만 신기하게도 도저히 못할 것 같은 문제를 하고 또 하면 풀게 되는 경험을 했고 다시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구력 단계는 5.8, 5.9 이후 5.10 단계부터는 세분화돼서 10A, 10B, 10C를 지나야 5.11 단계인 11A 단계로 올라가고 다시 A, B, C 단계를 지나면 5.12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아마추어로서는 5.11단계 정도여도 꽤 하는 실력이며 선수들은 5.14, 5.15단계에 이르기도 합니다. 5.15단계는 가장 높은 최고 단계입니다. 저는 5.10단계에서 10A, 10B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막 초보 티를 겨우 벗은 실력이지만 암장에서 6개월 단위로 홀드 세팅을 다시 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계속 운동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실력을 더 높이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한 주에 3-4번 정도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하는데 직장 생활에, 집안일에, 아이들 케어에, 부업까지 하려면 몸이 2개라도 모자랍니다. 지금은 한 주에 한두 번이라도 꾸준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볼더링이든 지구력이든 새로운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재미는 상상 이상이거든요. 평소에 하던 난이도보다 한 단계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풀었을 때의 성취감 역시 끝내줍니다. 클라이밍장에서 만난 사람들도 모두 친절해서 처음에는 서로 잘 몰라서 아니면 방해가 될까봐 별 얘기 없이 운동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코스에 대한 조언을 주고받으면서 응원도 하고
그동안 운동해온 에피소드들을 공유하면서 친해지기도 합니다. 몇 개월 전에는 남녀가 같이 운동하는 30대 젊은 커플을 암장에서 알게 되고 같은 초급반 수업을 들으며 친해졌었는데 두 분이 함께 운동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두 분 결혼식까지 찾아가서 축하해주기도 했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저에게는 여전히 모든 코스가 어려운 도전입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클라이밍의 매력인 것 같아요. 항상 더 높이 올라갈 목표가 있고 새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암장에서 내가 풀어야 할 문제를 째려보며 연구하고 도전하고 계속 시도하면서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풀리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보기보다 팔 운동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신 운동이 되면서 땀을 많이 흘리고 몸이 훨씬 개운해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근육이 잘 생긴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은 운동을 해도 근육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클라이밍은 온전히 두 팔과 두 다리로 내 체중을 버티며 벽에 매달려야 하는 운동의 특성상 근육이 정말 잘 생깁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6개월 동안 열심히 PT를 받고도 살과 함께 근육까지 빠져 우울해 하시더니 1, 2개월 클라이밍만으로도 근육이 바로 생겨서 놀라워하셨습니다.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도 이렇게 클라이밍의 재미에 빠질 수 있다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스포츠를 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양궁이나 쇼트트랙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국 클라이밍의 미래가 정말 밝다고 생각합니다. 김자인 선수부터 서채연 선수까지 세대를 이어가며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있고 그들을 보며 영감을 받는 일반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다음번에 도전할 새로운 문제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벽 위에서 느끼는 성취와 도전의 즐거움,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 번쯤 체험해 보시고 제가 느낀 즐거움을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